안녕하세요. 1학년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6단원 경우의 수 공부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6단원 나가보는데요. 먼저 이 부분 한번 스스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로는 24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의 수를 분류하고 체계해서 어떤 경우들이 나오는지를 알아보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야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의 수들을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의 법칙입니다. 개념 열기를 살펴보면요. 교과서 24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43페이지입니다. 어느 미술관 근처의 약도인데요. 미술관으로 가는 버스 노선, 그리고 또 지하철 노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버스 노선 수는 몇 개가 될까요? 3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지하철 노선 수는 몇 개가 되나요? 1호선과 2호선 2가지가 되죠. 이때 그럼 버스 또는 지하철 노선 수를 모두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총 몇 가지가 되나요? 버스 3가지와 지하철 2가지로 해서 총 5가지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어떤 두 개의 사건 A와 B에 대해서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M가지, 그리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N가지, 그 2가지를 또는으로 연결되었을 때는 더해서 M 플러스 N 가지수가 나온다. 이게 바로 합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2개 이상의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되었을 때 단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을 합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고에 나와 있듯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3가지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또는으로 연결된 사건을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또는을 또 다른 말로 해보면 이거나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또는 이거나 라고 연결되었을 때는 합함으로써 총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입니다. 이거와 비슷한 것이 합집합의 원소수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교집합이 없을 때 두 개는 두 집합의 원소수는 각각의 집합의 원소수를 더했잖아요. 이것은 합의 법칙과 비슷하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실제 문제로 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자연수 xy에 대하여 x 더하기 y가 3 이하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x, y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자연수 xy니까 자연수 xy에 대해서 3 이하가 되는 것들을 살펴볼까요? x 플러스 y가 될 수 있는 것들은 3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x와 y가 모두 자연수다 보니까 최소의 자연수 1, 2를 더하더라도 1보다는 크게 돼 있죠. 그래서 1은 나올 수 없고요. 그럼 x, y 두 개를 합한 것이 될 수 있는 값은 결국 2 또는 합이 3인 경우의 수를 우리는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결국 2이거나 또는 3이거나 이 2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한 후에 마지막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합이 2가 되는 경우를 순서쌍으로 써보면요. 1, 1 이거겠죠. 그 다음 합이 3이 되는 경우 순서쌍을 써보면요. x가 1일 때 y가 2인 경우가 있겠고요. 반대로 그럼 x가 2일 때 y가 1인 경우, 그래서 여기 경우에는 총 2가지 경우가
나오겠네요. 아까 여기는 몇 가지였어요? 1,1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1에서 나온 한 가지와 2에서 나온 두 가지를 더해서 답으로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즉, 한 가지와 두 가지 더한 총 세 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사건이 또는으로 또는 이거나로 연결된 경우의 수는 합을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합의 법칙입니다. 그럼 문제 1번 계속해서 가보도록 합시다. 숫자 1, 2, 3, 4 적힌 카드 4장이 있습니다. 이때 2장을 뽑아서 자연수를 만드는데 홀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자연수 숫자를 뽑아서 두 자리 자연수인데 홀수가 되어야 한다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사실 어디만 보면 되죠? 그렇죠. 여기 뒷자리, 끝자리가 홀수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끝자리가 홀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쓰이는 숫자는 1, 2, 3, 4, 4개 중에서 두 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자리가 홀수가 되는 경우는 1, 2, 3, 4 중에서 첫 번째 끝자리가 무엇인 경우와 1인 경우와 또 두 번째 끝자리가 3인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 날 수 있는 홀수 구해봅시다. 몇 가지가 있을까요? 끝자리가 1인 경우는 여기가 1인 경우, 그 다음 끝자리가 3인 경우, 그럼 나머지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생각하면 되겠죠?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1을 이미 썼으니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 2, 3, 4 총 몇 가지이고요. 3가지입니다. 그 다음 이 경우는요. 3을 이미 썼으니까 남은 수 1, 2, 4 중에 하나를 써서 13, 23, 43 이렇게 또 여기서도 3가지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은 끝자리가 1이거나 또는 3인 경우의 수니까 두 경우를 뭐함으로써? 더함으로써 3 더하기 3은 얼마다? 6이다. 6가지를 우리는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개의 홀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집니다. 이때 나오는 눈의 수의 차가 1 이하인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위 빨강과 파랑 구분할 수 있도록 색깔도 다르게 해주었는데요. 눈의 차가 1 이하가 되려면 1 이하라는 건 눈의 차가 무엇일 수도 있어요? 1일 수도 있고 이하니까 0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차라는 의미는 누가 큰지 모를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의 차가 1인 경우와 0인 경우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 살펴보면 되겠네요. 두 눈의 수가 차이가 1인 경우와 0인 경우인데 0인 경우가 더 간단하게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0인 경우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 차가 1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가 0인 경우는요. 두 수의 차가 0인 경우면 여러분 우리 표시할 때요. 앞에 거 빨간색 주사위 뒤에 파란색 주사위의 눈으로 또 순서상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차가 0인 경우는 두 눈의 수가 같다는 이야기니까요. 차가 0인 경우를 살펴보면 결국 1,1, 2,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 3,3 이런 식으로 쭉 생각하면 어디까지? 6,6까지 그죠? 두 눈의 수가 같은 경우니까 총 몇 가지? 6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가 0인 경우는 6가지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차가 1인 경우입니다. 1 차이가 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 차이가 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 차이니까요. 예를 들어 빨강이 1이라고 하면 파란색 주사위는 2가 나오면 되겠잖아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 다음
빨강이 2면, 파랑은 3 이런 식으로 앞에 거보다 뒤에 게 하나가 크도록 경우의 수를 모두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1, 2, 3,4, 4,5, 그 다음 이 아래 것까지 아래다 5,6 이렇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5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빨간색 주사위 눈이 더 작다고 가정했을 때 5가지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큰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즉 빨간색이 더 컸다고 생각해 보면 이것의 앞뒤를 뒤집어서 2,1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빨간색 눈이 더 컸다고 하면 여기는 5,4죠. 5,4, 6,5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총 5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차가 1인 경우는 빨간색 주사위가 큰 경우 그리고 빨간색 주사위가 더 작은 경우까지 해서 총 10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은 1의 경우 차가 0인 경우와 또는 차가 1인 경우 2가지를 더함으로써 최종 합의 법칙을 사용하면 답은 16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2개 이상의 사건이 합으로 또는 이거나로 연결되었을 때는 2개를 합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합의 법칙입니다. 그럼 수학 역량 기르기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역량 기르기는 둥글게 모여 앉아 놀이를 하는데 규칙을 읽어봅시다. 1부터 차례대로 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5의 배수나 11의 배수, 여기는 또는이네요. 그러면 수를 말하는 대신 손뼉을 친다. 마치 369 게임이랑 살짝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5의 배수와 11의 배수가 나왔을 때 손뼉을 치는 규칙입니다. 그럼 5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손뼉을 쳐야 하는 자연수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1부터 49까지 자연수 중에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때 손뼉을 쳐야 하는 자연수 개수는요. 결국 여기서는 5의 배수 또는 11의 배수일 때 손뼉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는입니다.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 개수 한번 찾아봅시다. 5의 배수는 1부터 49까지 몇 개가 있죠? 5, 9, 45. 50은 미만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5, 9, 45. 9개가 있습니다. 11의 배수는요. 또 49를 나누어 보면 되겠죠. 몇 가지가 있어요? 11, 22, 33, 44. 그래서 4개가 있죠. 겹치지 않는 것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죠. 5와 11은 서로 소니까요. 겹치지도 않습니다. 그럼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을 땐 이 둘을 뭐한다? 더한다. 그래서 합의 법칙을 사용해서 2개를 더하면 총 13개, 13개가 손뼉을 쳐야 하는 자연수 개수가 되겠네요. 이제까지는 합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럼 다음 245페이지 곱의 법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의 법칙은 개념 열기를 보면요. 밥과 국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 김치, 고기, 새우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볶은 음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밥, 국수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김치, 고기, 새우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에 따라 메뉴가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들을 모두 구해보면 첫 번째, 밥을 선택했다면 두 번째 부재료에서 김치, 고기, 새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김치 볶음밥, 고기 볶음밥, 새우 볶음밥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국수를 선택했다면 국수를 선택한 후에 부재료를 또 김치, 고기, 새우 김치국수, 고기국수, 새우국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개수만 세보더라도 총 몇 가지 있네요. 6가지 있네요. 이걸 생각해 보면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건 밥, 국수 둘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 부재료로 선택할 수 있는 건 김치, 고기, 새우 셋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각각 연결되어서 밥을 선택했을 때 3가지,
국수를 선택했을 때 3가지이니까 3가지가 2번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2 해서 6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와 다른 점은 밥과 국수를 밥 국수 중에 하나와 부재료 중에 하나를 동시에 선택한다라는 게 다른 경우죠. 그래서 어떤 2개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그 경우의 수는 2개를 곱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곱의 법칙입니다. 아까는요, 또는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요. A 또는 B가 일어났을 때 경우의 수가 합의 법칙이었다면 이번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2 수를 곱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고 비슷한 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걸로 보셔도 됩니다. 같은 말,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 이것도 동시라고 보셔도 무방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문제로 바로 한번 볼게요. 문제 3번, 입구에서 정상까지 가는데 여기 보이는 폭포를 지나서 정상까지 가고 싶습니다. 그럼 입구에서 폭포 가는 길, 그리고 여기를 거쳐서 정상까지 가는 길의 수를 생각해서 우리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입구에서 폭포 가는 길은 갈림길이 하나, 둘, 셋, 4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4가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 폭포에서 정상 가는 길은 보니까 하나, 둘, 셋, 3가지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총 몇 가지가 될까요? 지금 이 이야기죠. 또다시 번호를 붙여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1, 2, 3, 4번이라고 번호를 주겠습니다. 첫 번째, 입구에서 폭포 가는 길을 1, 2, 3, 4로 번호를 주면 1번을 먼저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 폭포에서 정상 가는 걸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볼게요. 1번을 선택했을 때 그 다음 갈 수 있는 경우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어요. 만약에 2번을 선택했을 때도 갈 수 있는 경우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죠. 3번을 처음에 선택하고 그 다음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도 기역, 니은, 디귿. 마지막으로 칸이 좁으니 오른쪽에 하겠습니다. 처음에 4번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는 다음 길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4가지이고요. 그 길에 의해서 각각 3가지씩의 또 갈림길이 존재할 때는 4와 3을 곱함으로써 총 몇 가지를 구할 수 있어요? 12가지의 방법의 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일이 모든 경우의 수를 살펴보는 이런 가지치기 도형을 우리는 수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수형도를 사용하시면 빠짐없이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이니까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곱의 법칙, 2개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또는 연속적으로 잇따라, 왜냐면 시점이 동시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길의 경우에도 동시에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폭포를 갔다가 그 다음 폭포에서 정상을 가는 건 동시보다는 사실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서도 곱의 법칙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 2번입니다.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약수 배수 문제에서 소인수 분해를 공부한 후에 다뤄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수의 양의 약수를 구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저 72라는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를 했습니다. 소수인 약수들의 곱으로 표시하는 게 바로 소인수 분해였어요. 소수인 약수들의 소인수들의 거듭 제곱으로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2로부터 시작할까요? 36이죠. 그 다음 2,
18, 2, 9. 9는 3의 제곱이죠. 그럼 여기까지만 할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72는요. 2의 세제곱 곱하기 9 대신에 우리 9가 3 두 번 있는 거죠. 3제곱 이렇게 표시한다고 하면 기억나는 사람 있겠죠? 우리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됐었어요? 우리 여기에 보이는 지수에다가 얼마씩을 더해서 그쵸? 1씩을 더해서 곱한 것. 그럼 여기는 4, 3, 12개였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는지 이제 곱의 법칙을 사용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다시 72의 양의 약수는 크게 소인수를 기준으로 보면 2의 세제곱과 그 다음 3의 제곱 이렇게 크게 두 개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의 세제곱의 약수는 또 무엇으로 쓸 수 있나요? 2의 세제곱의 약수는 가장 작은 약수 1부터 2가 한 번 있는 거, 2가 두 번 있는 거, 한 번 있는 거 이렇게 쓸게 1제곱으로 쓸게요. 2가 3개 있는 거 이렇게 해서 2의 세제곱의 약수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3의 제곱의 약수들은요. 제일 작은 1부터 3, 한 번 있는 거, 3 두 번 있는 거 이렇게 3의 제곱의 약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곱하기니까요. 그 약수들을 곱해도 다시 이 70이라는 원래 수들을 다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2의 양의 약수는 앞에 있는 2의 세제곱의 약수들과 3의 제곱의 약수들을 곱해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표로 나타내 보면 이 아래 왼쪽 부분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의 세제곱의 약수를 왼쪽에 쭉 널어 보았고요. 3의 제곱의 약수들을 1, 3, 3의 제곱을 이렇게 보았을 때 가장 작은 경우는 1과 2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이게 가장 작은 약수가 될 거고요. 가장 큰 경우는 각각의 줄에서 가장 큰 것을 곱한 여기 2의 세제곱과 3의 제곱을 곱한 이 수가 가장 큰 약수고요. 여기 안에는 이제 윗줄과 아랫줄이 만나서 곱해지는 수들을 모두 채워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만 궁금했냐면 약수의 개수만 궁금했습니다. 그럼 개수라 함은 이 표에 들어가는 숫자의 개수가 되겠죠. 결국 여기는 4개와 여기 보이는 3개가 다시 만나서 곱해지는 4 곱하기 3은 12개만큼이 개수로 존재하게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약수의 총합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약수의 총합은 저기 보이는 표에서 12개를 더하는 건데 그냥 더하는 것보다는 뭔가 규칙을 가지고 가로줄로 먼저 다 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가로줄에 더한 것들을 다시 더한다면 아마 공통 인수들을 찾아서 쉽게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약수의 총합 부분은 2학년 때 가서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하면 또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던 우리는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였으니까요. 약수의 개수를 구해보면 첫 번째 무엇을 한다? 소인수 분해를 한다. 두 번째 소인수 분해했을 때 각각의 약수의 개수들은 1까지 포함해서 양의 그 지수들 있죠. 지수의 1씩을 더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수의 각각의 1을 더한 값들을 어떻게 해줍니까? 곱해주게 되겠죠. 그게 이 표를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시면 그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의 약수의 개수 우리 표를 사용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구해 봅시다. 144의 경우는요. 144 여러분이 직접 소인수 해 보시고요. 세 분 빨리 하겠습니다. 12의 제곱이니까 12는 어떻게 되죠?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그래서 이걸 지수법칙으로 이용해서
소인수들의 곱으로 표시해 보면 2의 4제곱과 3의 제곱으로 소인수분해 해 보았습니다. 이때 그럼 양의 약수의 개수는 2의 4제곱의 약수, 2의 4제곱의 약수, 그죠? 1까지 포함해서 5개가 나오겠고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3의 제곱의 약수는 1, 3, 3의 제곱 총 3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들이 각각 곱해져서 전체 약수의 개수 15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수에 1씩을 더한 이유들이 바로 약수의 개수들의 곱을 생각한 거죠. 540으로 가보겠습니다. 540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소인수분해 하셨습니까? 540의 경우에는요. 27 곱하기 10이니까 27 곱하기 2 곱하기 10이죠. 그러니까 27과 그 다음 20 2 곱하기 10 10은 2 곱하기 5니까 27은 3의 세제곱이죠. 그리고 2의 제곱이고 5 셈은 그냥 세로로 안 하고요. 칸이 부족해서 가로로 생각해 보았고요. 여러분은 세로로 소인수분해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약수의 총합은요. 여기에서 봅시다. 3의 세제곱 부분 약수가 총 4개죠. 그 다음 2의 제곱 부분은 약수가 총 3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 5의 1제곱은 약수 부분이 2가니까 이 약수들이 또 각각 곱해져서 전체 약수의 개수들이 구해지겠네요. 답은 24가지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 5번입니다. 이번에는 항을 전개하는 문제인데요. 이 3개 식을 곱한 이 항을 전개했을 때 모든 항의 개수만 궁금합니다. 일일이 전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문제를 한번 해보면요. 왼쪽에 a 더하기 b와 x, y, z 이렇게 3개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a 플러스 b 그 다음에 x, y, z를 더한 식을 곱했을 때 여러분은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미안합니다.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곱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더라도 몇 가지 나왔어요? 선 A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가지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경우는요. A, B 좌측에 A, B 둘 중에 하나와 우측에 보이는 X, Y, Z 셋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서 곱해졌을 때 총 6가지 항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이 경우는 A와 B 둘 중에 하나, P와 Q 둘 중에 하나, 그리고 X, Y, Z 셋 중에 하나들이 뽑아져서 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 둘 중에 하나, 그리고 P와 Q 중에서 또 하나, 그 다음 X, Y, Z 셋 중에서 하나들이 뽑아져서 곱해졌을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될 거다? 4, 3, 12가지가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A를 포함한 항의 개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3개를 곱하는데 A가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 가로를 생각할 때 반드시 A는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는 무조건 선택한 뒤에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을 이제 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모두 곱할 수 있지만 이 앞부분에서는 반드시 A를 선택해 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A를 선택하는 건 한 가지. 그리고 이 뒤에는 P나 Q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도 X, Y, Z 등의 셋 중에 하나 선택해서 우리가 곱할 수 있을 거니까 여기는 셋 중에 하나를 곱하면 총 몇 가지가 될 거다? 6가지가 될 거다.
이게 바로 곱의 법칙을 활용하여서 전개식에서의 항의 개수를 구해본 문제입니다. 그러면 수학 역량 기르기에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0을 포함하지 않고 같은 숫자가 연속으로 나타나지 않는 수의 개수를 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0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같은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두 자리 자연수라고 하면 10부터 얼마까지가 되는 거죠? 그쵸? 99까지가 되는 거죠. 10부터 99까지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0을 포함하지 않고 또한 같은 숫자도 연속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두 사람의 전략이 다르다는 겁니다. 첫 번째, 윤도 학생은요. 두 자리 자연수 10부터 99까지 총 몇 개가 있죠? 그쵸? 90개에서 0을 포함하는 수와 또 같은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수의 개수를 사용하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수를 90개라고 했을 때 0을 포함하는 거 먼저 찾아볼까요? 0을 포함하는 건 누가 있을까요? 0을 포함하는 건 그죠? 10부터 얼마까지? 10, 20, 30, 40, 50, 60, 70, 80, 90 90까지 총 몇 가지가 되나요? 9개의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번엔 같은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같은 숫자 연속, 같은 숫자가 반복되게 되는 경우 하나 해볼까요? 앞에 숫자가 1일 때 뒤에 숫자가 1이면 되죠. 11 이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 또 어죠? 22 이런 경우네요. 11, 22, 33 땡땡땡 어디까지? 99까지 이 경우도 몇 가지가 나와요? 9가지가 나오겠네요. 결국 총 90가지 중에서 여기 0이 포함되는 경우 9가지와 그 다음 같은 숫자가 연속인 경우 9가지와 그럼 나머지 경우에 해당하는 걸 합쳐서 우리는 전체 숫자 9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네모는 몇 가지가 될까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18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72가지. 이게 이 방법이 윤도 학생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 유진 학생의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유진 학생의 방법은 빨간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에서 이번에는 두 자리 자연수인데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 그리고 또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를 각각 생각해 보자 이거거든요. 그러면 끝자리엔 0이 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숫자가 반복되면 안 됩니다. 그럼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원래 1부터 9까지 총 몇 가지예요? 9가지가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동시에 이 뒷자리를 생각해 보면 그럼 이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요. 아까 10의 자리 썼던 같은 숫자 안 되고요. 그 다음 0도 안 돼요. 그러면 10의 자리 수에 9가지를 쓸 수 있었으나 그 후에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같은 숫자를 제외하고 그 다음 0도 제외하면 몇 가지만 올 수 있어요? 그쵸? 8가지만 올 수 있어요. 이건 연속적으로 또는 동시라고 봐도 되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이걸 계산하면 총 몇 가지가 되겠다? 98, 72가지 이렇게 구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떤 방법이 더 쉬운가요? 저 1번 방법은 무슨 법칙을 사용하셨습니까? 그쵸? 윤도 학생은 합의 법칙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 유진 학생은 곱의 법칙을 사용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방법이 더 쉬운지는 눈에 확실히 보이시죠? 그래서 어떤 두 개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또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함으로써
구하는 곱의 법칙을 잘 사용하시면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것을 또 곱의 법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순열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